아들의 상견례 자리. 어머니는 신부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지금 이 자리엔 무슨 낯짝으로 앉아 있는 거야?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고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김도희는 늘 그렇듯 정확히 저녁 7시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툭 걸치고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부엌 쪽으로 향했죠. 어머니, 저 왔어요. 김영숙은 부엌 싱크대 앞에서 무채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기름 한 방울 없이 맑게 끓인 그 국물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고 김영숙은 조용히 국자를 들어 맛을 봤어요. 오늘은 왜 이리 일찍 들어왔어? 회식은? 회식 취소됐어요. 대신 오늘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응? 뭐가 또 있어? 도윤은 말을 아끼며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한참 고민하더니 이내 눈을 맞췄죠. 저 결혼하려고요. 여자친구랑요. 김영숙은 잠시 국자를 멈췄어요. 그리고는 다시 아무렇지 않게 끓는 국에 소금을 톡 떨어뜨렸죠. 그래, 갑자기 아니에요. 한참 고민했어요. 수민이요. 조수민. 김영숙은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도윤 쪽으로 돌아봤어요. 그 친구가 조수민이었구나. 전에 한번 얘기했었지. 네. 미술심리 상담사예요. 성격도 좋고 사람 참 따뜻해요. 김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사람 괜찮으면 됐지 뭐. 하지만 그 말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축하하는 기쁨보단 어딘가 잡힌 기운이 느껴졌죠. 도윤은 웃으며 물었어요. 어머니, 이상하게 너무 담담하시네요?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제 너도 나이 있고 좋은 사람 만나면 가야지. 그 말이 맞는 말이었지만 김영숙의 눈빛이 말과 달랐어요. 조용했고 아주 멀었죠. 다음 주에 상견례 하자고 하더라고요. 수민이네에서 날짜 알아보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김영숙은 찬장을 열어 접시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래, 그날은 시간 괜찮을 거야. 근데 그 집 부모님은 뭐 하신댔니? 아, 수민이 아버지요? 건설사 대표세요. 조범식 회장님. 요즘도 뉴스에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이었어요. 김영숙의 손에서 접시가 미세하게 떨렸고 꺼내던 그릇이 부딪히며 딱 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조범식이라고 했니? 네. 아, 네. 혹시 아세요? 김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곤 다시 뒷모습으로 돌아섰죠. 그녀의 시선은 유리창 너머 마당의 오래된 화분을 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비에 젖은 채 비스듬히 기운 그 화분이 오늘따라 유독 눈에 밟혔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런 이름 흔하죠 뭐. 어머니도 그런 분들과 예전에 일하셨잖아요. 도윤은 장난스레 웃으며 말을 던졌고 김영숙은 따라 웃는 듯 했지만 눈가에선 웃음기라곤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 그런가 보지. 그날 밤 도윤이 방으로 들어간 뒤 김영숙은 거실 탁자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접힌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아무 표시도 없는 오래된 종이봉투. 한 번은 찢으려 했고 한 번은 불에 태우려 했던 것. 그 안엔 아주 오래전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펼쳐보지도 않았지만 내용은 외울 만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없어도 넌 혼자가 아니야. 널 닮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만은 제발 웃게 해줘. 김영숙은 그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한 손으론 눈가를 짚었고 다른 손은 편지 봉투를 쥔 채 떨고 있었죠.
그날 도윤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왜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지, 왜 그 이름 하나에 몸이 얼어붙었는지,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30해 넘는 세월의 상처가 지금 막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김영숙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어요. 햇빛이 아직 커튼 사이로 퍼지기도 전 잠결에 깨버린 건 오랜만이었죠. 자고 있던 도윤 방 앞을 조용히 지나쳐 거실로 나왔고 말없이 찬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온병에 있던 미지근한 물을 다 비운 뒤 새 물을 올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죠. 하지만 눈은 끓는 주전자가 아니라 안방 서랍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몇 분을 그대로 서 있다가 그녀는 결국 발걸음을 옮겼어요. 서랍을 열자 맨 밑에 접힌 종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겉은 조금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눌려 있었죠. 김영숙은 그 상자를 조심스레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 연극부에서 나눠준 팸플릿, 그리고 접힌 편지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아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엔 환하게 웃고 있는 한진수와 그 옆에서 수줍게 서 있는 젊은 김영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뒷배경은 대학 강당이었고 진수는 손에 붓과 나무 토막을 들고 있었어요. 그날은 연극 리허설이 있던 날이었고 진수는 소품 담당이었지만 배우보다 더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죠. 김영숙은 손끝으로 사진 위 얼굴을 살짝 문질렀어요. 진수야, 너는 잘 있니?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머물렀어요. 그 아래엔 편지 한 묶음이 더 있었어요. 봉투에 적힌 글씨는 깔끔했고 하나같이 김영숙에게라고 또박또박 써 있었죠.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낡은 종이 끝이 손가락에 걸렸고 지나간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영숙아, 너랑 나랑 진심이면 누가 뭐래도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난 그게 안 되더라. 세상이라는 게 사람 마음보다 훨씬 거칠더라. 그래도 나 너 놓치기 싫었어. 끝까지 잡고 싶었는데. 그 편지는 거기까지 쓰여 있었고 중간에 얼룩진 흔적이 번져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알았어요. 그 얼룩이 본인의 눈물인지 진수의 손때였는지. 그 뒤에 접힌 또 다른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봉투도 없이 그대로 보관해 두었던 거였죠. 만약 내가 없어도 너 혼자는 아니야. 넌 강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만은 꼭 웃게 해줘. 제발. 그 한 줄에서 김영숙은 결국 숨을 삼켰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궜고 편지지를 조심스레 다시 접었어요. 그 순간 도윤의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숙은 재빨리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해 상자 뚜껑을 닫았고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어요. 잠시 뒤 부엌 쪽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퍼졌고 도윤이 하품하며 거실로 나왔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그냥 눈이 일찍 떠졌어. 잠 설친 거 아니에요? 어제 제 얘기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축하받을 일이잖아. 상견례 준비는 잘 돼가? 도윤은 김영숙의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에 잠깐 머뭇거리긴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민이네 부모님도 많이 기대하시고 계세요. 회장님도 사람 좋으시대요. 듬직하고 젠틀하다고. 김영숙은 차를 따라 도윤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사람 좋다 나쁘다 그건 겪어봐야 아는 거지. 네. 아, 그렇죠. 그날 아침 김영숙은 웃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그녀가 정리한 그 상자 안엔 아직 다 접지 못한 편지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줄은 접히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아이만은 꼭 웃게 해줘. 웃게 해. 김영숙은 다시 주전자를 올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애가 웃을 수 있으려면 난 또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 거냐. 그 말은 끓는 물소리에 묻혀 도윤은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벌써 상견례 날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처럼 다가오고 있었죠. 토요일 오후 3시 도심 외곽의 한정식집. 단정한 입간판과 넓은 마당이 있는 이 집은 격식을 차리는 상견례 장소로는 손색이 없었어요. 김도윤은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해 있었고 김영숙은 흰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만 조용히 걸친 채 가방을 꼭 쥔 채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긴장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영숙은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사람 만나는 일이 뭐 새삼스럽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김영숙의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문 쪽을 향해 고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곧 한 쌍의 커플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먼저 들어온 건 수민이었어요. 밝은 크림색 투피스를 입고 은은한 립스틱을 바른 모습이 참 단정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수민아. 오늘 더 예쁘네. 그 짧은 인사 사이 뒤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회색빛 정장을 입고 한치 흐트러짐 없는 머리 모양. 걸음걸이도 침착했고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엔 익숙한 여유가 묻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수민이 아버지 조범식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김영숙의 손에서 가방끈이 스르륵 미끄러졌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그 얼굴, 세월이 흘렀고 주름이 졌고 머리칼엔 흰빛이 섞였지만 그 이마선과 눈매, 입꼬리 각도까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조범식. 30년 전 자신과 한진수를 그렇게 만든 그 이름. 연극부 선배로 학생회장으로 겉으로는 정의로웠지만 뒤로는 사람의 마음을 장난처럼 짓밟던 그 사람. 김영숙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식어가던 기억 하나가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가 진수를 뭐라 불렀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몰아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진수의 말. 형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그래도 넌 말하지 마. 영숙이는 다치면 안 되니까. 김영숙의 눈앞이 순간 흐려졌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오듯 머리가 띵했고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민이 놀라서 부축하려 하자 김영숙은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그녀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자세를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조범식과 마주 앉았죠. 그 짧은 순간에도 조범식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김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웃음, 그 말투, 30년 전 진수 앞에서 똑같이 웃으며 사람 하나를 무너뜨렸던 그 표정. 김영숙은 입술을 꾹 다물었고 손을 허벅지 위에 꼭 쥐었어요. 그때였어요. 조범식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죠. 도윤군, 아주 듬직한 청년이더군요. 저희 수민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 그 웃음이 터지는 그 순간 김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말. 그 사람 너한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여도 도윤이한테 그랬던 거 내가 다 아는데. 갑자기 식탁이 조용해졌고 도윤과 수민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숙은 도윤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정면에 그 사람만을 바라봤어요. 눈엔 눈물이 가득했고 입술은 부르르 떨렸고 목소리는 울음이 섞였어요. 그 사람 도윤이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아버지라고 불러?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 순간 조범식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도 눈치를 챈 듯 시선이 흔들렸죠. 김영숙 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김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숨죽인 울음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떨리는 어깨가 다 들릴 만큼 울음이 터졌어요. 도윤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고 수미는 처음 보는 광경에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김영숙의 울음이 식탁 위로 천천히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조범식이 허리를 고추 세웠어요. 표정은 여유로운 척했지만 목덜미 아래로 식은땀이 흘렀고 왼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죠. 자네 어머님이 지금 조금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군. 오랜만에 얼굴 보니 놀라신 거겠지. 예전 일이야 뭐. 그 말에 김영숙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그 눈빛은 울다 지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참고 눌렀던 것이 터져버린 한 사람의 결심이었죠. 예전 일? 당신이 그걸 예전 일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 순간 공기가 멎는 듯 했어요. 조범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고 수미는 자리에서 굳은 채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신데요? 김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범식을 향해 묻듯 중얼이듯 말했죠. 그 아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그 말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삼켰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만으로도 도윤은 속이 서늘해졌고 수미는 마른 침을 꾹꾹 삼켰어요. 그때 조범식이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어요. 자네 어머님이 지금 긴장을 많이 하셨어. 내가 예전에 후배랑 좀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걸 아직도. 다툰 적? 김영숙의 목소리가 뚝 잘린 듯 끊겼어요. 당신이 한 진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 그때 당신이 했던 말 행동. 어떤 게 장난이었고 어떤 게 고의였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 말에 조범식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고 그 순간 수민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봤어요. 아빠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민의 목소리는 울음을 억누른 채 겨우 나왔고 눈가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조범식은 시선을 피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수민아, 지금은 이런 얘기할 자리 아니야. 나중에 아빠가 천천히. 지금 말해주세요. 수민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해주세요. 엄마도 안 계시고 나는 아빠밖에 없었는데 내가 평생 믿어온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 말해줘요. 그 말에 조범식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고 김영숙은 조용히 수민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수민아, 그 사람은 도윤이 아버지한테 그럴 수 없는 짓을 했어. 그리고 그걸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을 거야. 그 순간 도윤이 놀란 눈으로 김영숙을 쳐다봤어요.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한테 말 못했던 거. 언젠간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말을 할까 말지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사이 수미는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도윤 씨랑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설마. 수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조범식은 그제야 눈을 질끈 감았고 김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 같았어요. 순간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고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그게 정말이면.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뛰어나갔어요. 수민아. 도윤이 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김영숙이 팔을 붙잡았어요. 나요, 어머니. 가서 수민이 붙잡아야 돼요.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왜요? 지금이 아니면. 지금은 수민이한텐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어. 그 말에 도윤은 멈칫했어요. 더 큰 진실이요? 김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궜고 그 눈에선 조용한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한편 식당 문 앞에서 전화기를 꺼낸 조범식은 조용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그 여자 말할 것 같아. 이제 준비해야 해. 수민이 식당을 뛰쳐나간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도윤의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진동 한 번 울리지 않고 마지막 메시지에는 여전히 회색 체크 표시만 찍혀 있었죠. 도윤은 식탁에 앉은 채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눈앞엔 아직 치워지지 않은 식기와 싸늘하게 식은 음식, 그리고 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어머니의 말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도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아버지라고 불러? 그 한마디는 마치 폭탄처럼 터졌고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도윤에겐 더 큰 의문만 남았죠. 그 사람이 정말 조범식이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주방에서 접시를 헹구던 김영숙은 조용히 돌아봤어요. 그 손엔 이미 3번째로 닫고 있는 같은 접시가 들려 있었죠. 불안한 손놀림, 멍한 눈빛, 어딘가로 깊이 빠져 있는 듯한 표정. 저한테 아직도 말 안 하신 게 있죠? 김영숙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무언가 결심을 굳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수민이랑은 헤어질 생각이니?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 말이에요. 아까 상견례 자리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범식 씨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다는 건데요? 김영숙은 긴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식탁 반대편으로 와서 앉았어요. 오래도록 말없이 손을 모으고 있다가 입을 열었죠. 너의 아버지 이름 기억하니? 한진수요. 사진 한 장뿐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어릴 때 듣긴 했어요. 그래, 진수 씨. 그 사람은 참 말수가 적고 바보같이 착했어. 사람을 함부로 미워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더 쉽게 상처받았지.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거든요.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만 들었고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돌아가신 게 병이 아니에요? 김영숙은 고개를 떨궜어요. 눈가가 벌써 촉촉해지고 있었죠. 진수 씨는 스스로 그만 살기로 했어. 도윤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왜요? 조범식. 그 사람이 진수 씨를 그렇게 만들었어. 순간 도윤은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분은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대학 선후배였어. 처음엔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지냈지. 근데 조범식은 늘 진수 씨를 질투했어. 공부도 인기도 심지어 나랑 사귄다는 것도 못마땅했겠지. 김영숙은 쓰디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 속엔 수십 년간 눌러왔던 한이 묻어났죠. 처음엔 그냥 말 몇 마디로 괴롭히던 게 회사 들어가선 노골적인 음해로 바뀌었어. 문서 위조해서 진수 씨한테 뒤집어 씌우고 거래처에 헛소문 돌리고 결국 진수 씨 징계받고 사직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 원래 그랬어.
위로는 착한 척, 아래론 밟고 올라가. 너 아버지는 그런 세상에 너무 순했지. 그러다 결국 김영숙은 입술을 떨며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식탁 위에 놓인 식수 잔을 살짝 밀었죠. 그날 너 유치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선 봉투 하나 남기고 그렇게 떠났어. 유서요? 김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편지 아직도 열어보지 못했어. 내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지. 차마 그걸 읽으면 그날이 다시 올까봐. 그 말을 들은 도윤은 당장이라도 서랍장을 열고 싶었지만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 혼자 이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는 너한테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 순간 한편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사무실. 조범식은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김영숙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 진수 얘기까지 꺼내더라. 수화기 너머로 낮고 조심스러운 음성이 들렸어요. 어떡할까요? 그 편지 그거 열면 끝장이야. 내가 졸업 앨범이랑 옛 사진들 치우라고 했지? 특히 그 사진. 우리 셋이 같이 찍힌 거. 진수, 나, 영숙. 이미 처리 중입니다. 수민이 쪽은 어떻게 됐지? 당분간 연락 안 올 겁니다. 충격이 커서 조범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보다도 불안이 앞섰고 그동안 쌓아온 조범식이라는 이름의 성체가 작은 유서 하나로 무너질까 두려웠죠.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돈, 권력, 인맥, 그 모든 걸 써서 이 과거를 다시 묻으려 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몰랐어요. 이미 김영숙의 손끝이 그 봉투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다는 걸요. 김영숙은 서랍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끝은 자꾸 봉투 위를 어루만지기만 했고 마음은 열지 않은 편지가 전하는 그날의 공기에 얼어붙은 듯했죠. 이걸 열면 정말 끝이 날까? 아니면 다시 시작일까? 그 봉투는 회색 종이로 된 오래된 것이었어요. 구석에는 진수라는 글씨가 연필로 작게 써 있었고 테두리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죠. 영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어요. 종이의 마찰음이 방안을 메웠고 오래전의 목소리가 봉투 속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죠. 영숙아, 이 편지를 너가 읽는다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그 한 줄에서 김영숙은 이미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 읽어나갔어요. 그 안엔 한진수의 마지막 기록,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죠. 범식이 나를 밀어냈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씌우고 너와 나를 떼어놓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그가 너의 옆에 있다는 거야. 너가 그를 믿는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해. 그 사람은 너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 언젠가 알게 되겠지. 하지만 나는 그날을 못 기다릴 것 같아. 너와 도윤이 제발 행복하길 바란다. 편지를 다 읽은 순간 김영숙은 그대로 봉투를 가슴에 안고 무릎을 꿇었어요. 책상 앞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세월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죠. 한편 도윤은 다락방을 정리하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고무줄로 묶인 상자. 그 속엔 사진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이건 어릴 적 아빠랑 찍은 사진인가. 도윤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겼어요. 그 속엔 지금은 잊혀진 풍경, 가족여행지, 김영숙의 젊은 얼굴, 그리고 낯선 청년 한 명이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구지? 하지만 눈에 익은 사람이 있었어요. 조범식이었죠. 그 시절 대학생이었을 그의 얼굴이 사진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도윤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건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한진수, 조범식, 그리고 김영숙. 이게 뭐야? 도윤은 숨이 턱 막혔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88년 가을, 성수대교 아래, 우리 셋. 그리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 같은 시각, 수민 역시 집에서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일부러 가족 사진들을 들춰보던 그녀는 어릴 적 놀이동산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믿기 힘든 인물을 발견하게 돼요. 어라? 이 아저씨. 그건 분명히 조범식이었어요. 수민의 외삼촌이라 불렸던 남자. 어릴 적부터 늘 집에 드나들던 그 사람이 도윤의 아버지를 괴롭혔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설마 나도 그 사람한테 이용당한 건 아니겠지? 그날 이후로 수민의 기억 속에서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늘 조심하라고 했던 사람. 그게 조범식이었어. 그리고 그 순간 수민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 한 통. 사진 좀 보여줄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는 것 같아. 김영숙은 거실 한복판에서 여전히 유서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치 그 종이가 세상의 모든 진실을 품고 있는 듯 눈길을 떼지 못했죠. 그녀의 손끝이 마지막 페이지 가장자리로 스치자 뒤편에 작게 적힌 메모 한 줄이 드러났어요. 볼펜 자국이 흐릿해진 오래된 글씨. 내가 사라지고 나면 그가 너한테 접근할지도 몰라. 절대 마음을 허락하지 마. 김영숙은 순간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가 말한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조범식이었죠. 진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떠난 뒤에도 조범식이 그녀와 도윤에게 어떤 식으로든 다가올 거라는 걸. 그 사람이 나만 속인 게 아니었어. 눈물을 훔친 김영숙은 바로 서랍을 뒤졌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내 들었고 책장을 넘기다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죠. 법대 88학번 졸업사진. 그곳에 조범식과 한진수,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수트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 그리고 긴 얼굴. 이 사람 누구지? 영숙은 바로 도윤에게 연락했어요. 졸업 앨범 좀 같이 보자. 중요한 게 있어. 그 시각 도윤도 거실에 사진들을 펼쳐놓고 똑같은 인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릴 적 김영숙, 조범식, 그리고 이 낯선 인물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어머니도 이 사람 기억하세요? 사진에도 같이 있던데요. 김영숙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기억나. 그 사람 조범식이 늘 형처럼 따르던 선배였어. 성함이 강주태였던가. 맞아, 강주태. 도윤은 바로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특별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죠. 이름이 흔한 편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그 사람 졸업하고 나선 어디 지방으로 갔다고 들었어. 그 뒤로는 소식 끊겼고. 근데 왜 조범식이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훨씬 말 잘 듣는 느낌인데. 김영숙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강 선배는 조범식에게 약점이 있었어. 뭔진 몰라도 조범식이 무슨 짓을 해도 늘 감싸줬지. 학교 다닐 때도 몇 번 사고 친 걸 덮어준 적 있었고, 혹시 조범식이 자기 손으로 처리 못하는 일, 그 강주태란 사람한테 맡긴 건 아닐까요? 도윤의 말에 김영숙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죠. 맞다. 한 번은 진수 씨가 이상한 얘기를 한 적 있어. 나한테까지 접근한 건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 말은 아직 김영숙조차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되기 시작했죠.
한진수가 회사에서 누명을 쓰고 몰락한 배경엔 조범식뿐 아니라 그에게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강주태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 무렵 도윤의 집 밖에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어요. 그 안엔 정장을 입은 남자 조범식의 비서였죠. 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말씀하신 주소 도착했습니다. 사진들 전부 폐기하고 나오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숙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유서까지 꺼냈답니다. 그럼 늦었군.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고 내렸어요. 도윤의 우편함을 열고 작은 USB 하나가 담긴 봉투를 조심스럽게 넣고 돌아섰죠. 하지만 이 모습을 옆 골목 CCTV가 조용히 포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CCTV 화면을 지켜보는 인물 바로 강주태. 그는 낡은 사무실 책상 위에 모니터를 올려두고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그 옆엔 오래된 파일 뭉치들과 30년 전 대학 신문 스크랩이 쌓여 있었어요. 조범식도 너가 먼저 움직이네. 근데 이제는 그때처럼 쉽게 끝나진 않을 거야. 도윤은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어요. 회색빛 봉투 안엔 검은색 USB 하나가 담겨 있었죠. 아무 글자도 로고도 없는 USB. 기분이 묘하게 뒤틀렸지만 왠지 모르게 이것만은 지금 당장 열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거 좀 보실래요?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꺼림칙해요. 김영숙도 무거운 표정으로 그 봉투를 살펴봤어요. 보내는 사람 표시가 없네. 이상하다. 도윤은 거실의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덜컥 열리는 폴더 하나. 그 안엔 단 하나의 영상 파일만이 들어있었죠. 재생 중 영상 제목 1993년 성운물산 이사회 회의록. 낡은 화질, 바스락거리는 사운드. 오래된 VHS를 디지털로 변환한 듯한 화질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중년 남성들 6명이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고 그 중간에 앉은 인물이 분명히 젊은 시절의 조범식이었어요. 이건 뭐야? 영상 속 대화가 시작됐어요. 한진수 과장,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투자금 대부분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성실해. 지난번 외부 감사를 통과시킨 것도 한 과장이었잖나. 그러니까 지금 손을 써야죠. 이미 은밀하게 우리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눈치예요. 누가 처리할 겁니까? 그 순간 화면 끝자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옆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조범식의 음성이 울렸죠. 그 사람 진수 말입니다. 내가 직접 말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방법이 있죠. 그 말에 회의실 안은 묘하게 조용해졌어요. 도윤과 김영숙은 동시에 몸을 굳혔죠.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김영숙은 그대로 입을 막았어요. 눈앞이 핑 돌았죠. 이게 증거야. 진수 씨가 왜 그렇게 몰락했는지, 왜 갑자기 사라지듯 회사를 그만뒀는지. 이 영상 한 편으로 다 설명되잖아. 그 순간 영상은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정제된 남성 음성이 이어졌어요. 이 영상을 본 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진실을 마주했다면 이제는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뒤엔 조범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한진수의 가족이라면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고 USB에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김영숙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죠. 누구지? 이걸 남긴 사람은? 도윤도 머리를 감쌌어요. 이 영상 법정에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문 밖 초인종이 울렸죠. 딩동. 낯선 노인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회색 재킷에 검은색 중절모. 말끔한 차림인데 어딘가 친숙한 얼굴. 혹시 김영숙 씨 댁 맞습니까? 김영숙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주태입니다. 30년 전 한진수 씨의 대학 선배이자 친구였습니다. 그 이름, 도윤과 김영숙은 동시에 숨을 삼켰죠. 들어오시죠. 강주태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는 서류 가방을 열어 노란 파일 하나를 꺼냈죠. 이 안엔 조범식이 한진수 씨를 무너뜨린 증거가 더 있습니다. 영상만으론 부족할 테니 모든 걸 모아뒀습니다. 도윤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왜 이걸 이제 와서? 강주태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겁이 났어요. 조범식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필요한 게 있으면 친구도 가족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직접 봤거든요. 김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그때 진수 씨 말고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강주태는 김영숙을 마주봤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민을 갔습니다. 도망쳤던 거죠. 근데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도윤 씨가 범식의 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에 도윤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랑 수민이 그런 관계라는 것도? 강주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민 양의 아버지 조범식은 당신이 진수 씨의 아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거실 안을 뒤흔들었어요. 김도희는 거실에 강주태와 마주 앉은 채 여전히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조범식이 날 알고 있었다고요? 진작에? 강주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민 양과 도윤 씨가 처음 교제하던 무렵 이미 조범식은 뒷조사를 마쳤습니다. 도윤 씨가 누구 아들인지 김영숙 씨가 누구였는지 다 알고 있었죠. 도윤은 분노로 손을 움켜쥐었어요. 그럼 그 결혼을 왜 허락했을까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면서도. 강주태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조범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짜여진 판이 망가지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수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때였어요. 거실 안을 가로지르던 침묵을 깨고 복도 뒤쪽 작은 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수민이었어요. 방에서 나올 기척도 없이 듣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고 손에는 아직 식지 않은 홍차가 담긴 찻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도윤 씨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김영숙도 놀라서 몸을 일으켰어요. 수민아, 너 언제부터 듣고 있었니?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지, 그치?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절대. 도윤이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어요. 수민아, 진정해.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걸 봤어. 도윤은 USB를 집어들고 강주태가 건넨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그 안엔 이사회 녹취록,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 사본, 그리고 누군가가 조범식의 금융 거래를 추적한 보고서가 있었죠. 수민은 파일 하나를 펼치다가 손이 멈췄어요. 한진수 자필 진술 사본. 그 안엔 자필로 적힌 일기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었어요. 범식은 내 친구였지만 이젠 두려운 존재다. 그가 내 아내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사라지면 영숙이와 아이는 그만 좀 해. 수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윤을 밀쳐냈어요. 이걸 왜 이제야 말해? 왜 지금 와서야? 김영숙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지만 수미는 그 손을 탁 치워냈어요. 저도 제 아버지 믿고 살았어요.
결혼식까지 다 준비해놓고.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뭐예요? 도윤은 애써 참아오던 말을 꺼냈어요. 수민아, 나 복수하려고 널 만난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잖아. 당신도 나한테 진실을 숨겼고 난 거짓된 관계 위에 있었던 거야. 수미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결혼해도 괜찮을 줄 알았지. 우리 가족끼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모든 게 당신 아버지를 무너뜨린 집안에서 비롯된 거잖아. 강주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민 양, 제가 이걸 꺼낸 건 두 분을 갈라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윤 씨는 이 진실을 마주한 유일한 증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조범식의 딸이라는 이유로 무너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저도 이제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마주할게요. 그날 밤 수미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늘 잠겨있던 서랍장. 조심스레 비밀번호를 풀고 연 서랍 안엔 두꺼운 검은색 수첩이 하나 들어있었죠. 프로젝트 1993. 표지에 적힌 금색 이니셜. 수미는 그걸 꺼내 들었고 안쪽에 적힌 단어 하나에 숨을 멈췄어요. 한진수 제거 후 주가 반등 예상. 내부 감사 결과 차단 완료.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 순간 수미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도윤 씨, 내가 우리 아버지와 싸워줄게요. 그녀의 눈엔 처음으로 맺힌 결단의 빛이 맺혔어요. 밤늦게 도윤의 집 거실. 수미는 손에 검은 수첩을 꼭 쥔 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코드, 날짜, 이니셜, 금액, 그리고 소름 돋을 만큼 구체적인 지시들이 적혀 있었죠. 도윤 씨,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명백한 계획 범죄예요. 제 아버지가 아예 구조적으로 당신 아버지를 무너뜨린 거예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노와 혼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지만 무엇보다 선명했던 건 이 진실을 끝까지 마주해야 한다는 결심이었어요. 이젠 후퇴할 수 없겠네요. 다음 날 김영숙은 오랜만에 한진수의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흐릿해진 사진들과 낡은 편지들 사이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발견했죠. 이게 뭐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낯익은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영수가, 이게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이 녹음기를 도윤이에게 들려줘. 내가 조범식을 너무 늦게 알아봤어. 그자는 겉으론 점잖은 척하지만 속으론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익숙한 인간이야. 그리고 너한테는 말 못했지만 예전에 그가 너를 뒤에서 감시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나 정말 무너졌어. 혹시라도 그가 다시 너한테 접근하면 그땐 꼭 도윤이에게 말해줘. 엄마 혼자 끌어안지 말고. 녹음이 끝나자 김영숙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진수야, 이걸 왜 이제야? 왜? 그녀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어요. 그러다 문득 서랍 속에서 하나의 봉투를 꺼냈어요. 도윤에게만 전달. 그 봉투 안엔 단 한 줄의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넌 내 분노의 씨앗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야. 사진 속에는 어린 도윤을 꼭 안고 있는 한진수와 그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김영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던 도윤은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뭘 지키고 싶었는지. 그리고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말했어요. 더는 피해자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젠 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설게요. 그날 오후 도윤과 수미는 조범식의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엄청난 규모의 로비, 경비는 삼엄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죠.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비서가 막아서자 도윤은 준비해온 명함을 건넸어요. 강주태 대표님 소개로 왔습니다. 조범식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도윤이가 왔다고요. 비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그 사이 조범식의 사무실에선 통화 한 통이 연결되고 있었죠. 회장님, 김도윤 씨가 여기 와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범식의 낮고 굳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들여보내.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올라갔고 문이 열리자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책상 뒤 의자에 앉아있던 조범식은 두 손을 맞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올 줄 알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그 미소는 30년 전과 다름없이 교활했죠. 도윤은 그의 앞에 서서 말했어요. 회장님, 이젠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이쯤 되면 너도 다 알았겠지. 너의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왜 내가 너희 어머니를 외면했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실, 당신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수미는 옆에서 침착하게 조용히 앉았고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범식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말했어요. 수민아, 넌 왜 여기 있는 거니? 수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을 들으러요. 긴 정적이 흐르던 사무실. 조범식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그럼 이야기해볼까? 30년 전 한진수를 무너뜨린 건 우연이 아니었어. 마침내 모든 퍼즐이 연결되는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장 깊고 어두운 진실이 드디어 그 입에서 흘러나오려 하고 있었죠. 그 누구도 이 결말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은 너무 오래 숨겨져 있었어요. 조범식은 회의실 안에 앉아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햇살은 환하게 쏟아졌지만 그의 얼굴은 어둠에 젖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어요. 탁탁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수민과 도윤이 나란히 들어왔어요. 그래, 왔구나. 결국 이 자리까지 만들었네. 조범식은 여전히 그 특유의 차가운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뭔가 흔들리는 기색이 스쳤어요. 아버지, 이젠 제 앞에서 그 웃음 그만 지으세요. 다 알고 왔어요. 수민이 꺼낸 말에 조범식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렸고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장본인이라는 것. 이젠 전부 다 드러났어요. 그는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꺼내 올렸어요. 이 안에는 30년 전 당신이 했던 일, 그리고 그 이후 덮어온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회, 검찰, 언론 어느 쪽이든 갈 수 있어요. 조범식은 차분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도윤이, 너도 내 사위로 들어왔을 땐 그 모든 걸 알고도 받아들였잖아. 그 말에 수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아빠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말인가요? 그럼 이건요? 수민은 조심스럽게 손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아버지 서랍 속에서 찾은 보고서예요. 프로젝트 1993. 한진수 제거 계획 다 적혀 있었어요. 이게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인가요? 그 순간 조범식의 얼굴이 단단히 굳었어요. 이젠 아무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걸 깨달은 듯 했죠. 도윤은 차분하게 조범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원망할 수도 있었고 똑같이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마주보고 당신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조범식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내가 한진수를 무너뜨렸지. 처음엔 단순한 경쟁이었어. 그런데 그놈이 영숙이까지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군. 그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나는 그냥 판을 정리했을 뿐이다. 그가 사라지면 내 앞길이 열릴 거라 생각했어. 그뿐이야. 그 순간 회의실 뒤편 스크린이 켜졌고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조 회장님, 내부 감찰권은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럼 한진수 건도? 예. 언론은 이미 틀어막았습니다. 조범식은 순간 소리쳤어요. 이건 어디서 났어? 강주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사회 회의실 CCTV를 따로 보관하던 경영 감사팀이 있었어요. 결국 당신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그날 저녁 조범식의 해임 소식이 뉴스에 보도됐어요. 거대한 재벌 회장의 몰락이었고 도윤과 수민은 그 방송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도윤 씨, 수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여길 떠나지 않고 내 손을 붙잡아줘서 고마워요. 수민아, 고마운 건 나야. 그 어떤 진실보다 너가 날 믿어준 그 사실이 나를 지탱하게 해줬으니까. 그들의 손이 맞닿았고 그 위로 김영숙이 다가와 말없이 손을 덮었어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 세 사람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하니까. 다음 날 도윤은 한진수의 묘지를 찾았어요. 김영숙 그리고 수민과 함께. 아버지, 이제야 당신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수민이 그 앞에 조심스레 꽃을 내려놨어요. 도윤이 아버님, 비로소 이제야 찾아왔어요. 아버님께서 지키고 싶어 하셨던 모든 것 저도 함께 지켜갈게요. 햇살 아래 세 사람은 나란히 섰어요. 한진수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김영숙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진수야, 이제 우린 잘 살게. 정말 잘 살게. 수미는 하얀 국화꽃을 손에 들고 한진수가 잠든 봉분 앞에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도윤이 옆에서 묵묵히 땅을 바라보고 있었고 김영숙은 묵주를 꼭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죠. 세 사람 모두 긴 계절을 돌아 다시 이 자리로 온 겁니다. 햇살이 사뿐히 묘지 위를 쓰다듬었고 한진수가 생전 좋아하던 느티나무가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아버님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끝엔 떨림이 실려 있었어요.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았고 전부 알게 됐을 땐 이미 아버님은 없으셨죠. 그런데도 제 마음이 자꾸 여기로 향했어요. 김영숙은 묵주를 가슴에 대고 조용히 눈을 떴어요. 그 눈동자엔 더 이상 원망도 억울함도 없었어요. 오직 이제는 괜찮다는 평온만 남아 있었죠.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 안엔 조범식의 자백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고 이미 보도자료는 언론사로 넘어간 뒤였어요. 아버지, 이제는 누가 당신을 죄인이라 욕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수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이젠 도윤이랑 같이 아버님이 지키고 싶어 하셨던 이름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잠시 세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 한 마리가 느티나무 가지 위에 앉더니 짙하고 울었고 멀리선 바람 소리가 고요하게 나뭇잎을 넘겼어요. 그리고 김영숙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봉분 흙을 쓸었어요. 진수야,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 미안했어. 나 혼자 너 믿지 못하고 우리 아들 그렇게 오래 방황하게 해서. 그녀의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건 한풀이의 눈물이 아니라 놓아주는 눈물이었어요. 도윤은 한진수의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죠.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아들답게 살게요. 더는 숨거나 피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아버지 이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수민이 조용히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짓 안에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고 무너졌던 과거와 다시 세운 미래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김영숙은 뒤돌아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젠 우리 셋이 살아보자. 진짜로. 그들의 뒷모습이 따뜻한 햇살 속으로 멀어져 갔어요.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바람은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어요. 가끔은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풀지 못한 오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그 얼굴을 드러내죠. 그리고 진심은 결국 사람을 다시 만나게 만들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와 세대의 마음을 잇는 드라마를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잊지 못할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